지금 여러분께서는 신나게 돈 버는 매일경제TV 돈벌자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돈이 흐르는 시간, 돈맥을 짚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챗 GPT에 대해서 이게 정말 돈이 될 수 있을지 좀 상세히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 두 번째 주자는 AI, 과학, IT의 척척 박사라고 할 수 있는 이효은 IT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전 출연진 분들께 질문을 먼저 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효은 칼럼니스트님께 네, 돈은 어떤 의미일까요? 돈은 기업들을 돌아가게 하고 제3도 돌아가게 하는 일종의 혈액과 비슷한 그런 존재입니다. 돈은 혈액이다. 표현이 되게 와닿는데요. 그렇다면 나는 돈을 좀 벌어봤다? 아니다. 기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먹고 살기는 항상 충분하게 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충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정도는 네.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돈 벌기 쉽다? 아니다.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건 항상 어렵다고 배웠습니다. 실제로 어렵더라고요. 네, 그렇죠. 돈 버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돈 버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돈을 좀 벌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GPT 관련해서 챗 GPT, 빌 게이츠는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정말 인류사의 중대한 획을 긋는 사건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챗 GPT의 등장,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챗 GPT가 나온 지는 한 몇 년이 됐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미 나왔던 이제 기술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챗 GPT가 어떤 일을 해주냐라고 얘기하면 사람이 텍스트로 무엇인가를 물어봤을 때 그에 해당하는 어떤 일들을 자동화 처리해서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디 제주도 여행을 하고 싶은데 제주도 여행 맨날 며칠서부터 맨날 며칠까지 갈 테니까 일정 좀 짜줘. 그러면 그럴듯하게 그럼 첫날은 어디 가시고요, 둘째 날은 어디 가시고요, 이런 식으로 일정 짜줍니다. 이런 것들, 이런 인공지능이 지금까지 이제 존재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쓰기 쉬운 인공지능이 실질적으로 등장했다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놀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는 챗 GPT라기보다는 AI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실제로 이것은 개인용 컴퓨터의 발견, 인터넷의 발명, 다음에 스마트폰의 발명, 그 다음으로 좀 가장 좀 중요한 사건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삶을 굉장히 생산성 있게 바꿔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챗 GPT 4가 출시가 됐잖아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좀 짚어보면 좋겠는데. 이제 따지면 뒤에 챗 GPT 뒤에 붙는 숫자는 이제 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전에는 챗 GPT 3.0 버전이었다 하면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은 챗 GPT 4.0 버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서 쓰이는 이 데이터, 이 매개 변수가 예전 챗 GPT 3가 약 15억 개 정도였으면 이번은 한 175억 개 정도로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람들의 질문에 좀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됐고요. 또 챗 GPT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게 이 성능을 테스트할 때 뭐 원래는 자체적인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통과하는가 하지 않는가 정도로 판단을 내리는데 챗 GPT는 굉장히 재미있는 게 사람이 실제로 시험을 치는 예를 들어 뭐 대입학력고사라든가 아니면 뭐 수학능력 그 평가 시험이라든가 이런 걸 챗 GPT가 대신 치게 해가지고 정확한 대답을 내놓는가 내놓지 않는가를 따진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전에 비해서 한 25% 이상 좀 나아진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대한 법률안이요. 챗 GPT 규제에 어떤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걸까요? 사실 이 챗 GPT의 어떤 충격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작년 말서부터 올해 초까지 좀 너무 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제 중국이나 미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관련 산업을 좀 빠르게 성장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 법안이고요. 지난달 14일쯤에 아마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규제라기보다는 지능 쪽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법안이고 또 다른 나라 법안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먼저 허용을 하고 그다음에 규제를 하겠다.
먼저 우선순위로 이걸 일단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규제를 하겠다는 식으로 굉장히 전향적으로 생각하게 만든 그런 법안입니다. 네, 좀 급하게 예. 적용을 해야 되다 보니 이 선 이용 후 규제를 예. 한다라는 건데 문제는 없을까요?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한 걱정을 하고 있죠. 지금 아까 제가 그 해외 쪽에 있는 인공지능 법안이랑 굉장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해외에서는 대부분 다 지금 인공지능 썼을 때 어떤 윤리적인 문제나 아니면 어떤 그 인종차별 같은 문제가 자꾸 드러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제어할 수 있는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좀 먼저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 법안에서는 그런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일단 해보고 문제 생기면 나중에 수습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접근 방법이 그러니까 좋아 보이지만 그게 좋지는 않거든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러다가 중간에 한번 예를 들어 어떤 성적인 차별이라던가 괴롭힘이라던가 아니면 인종차별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한번 발생해버리게 되면 또는 어떤 뭐 군국주의를 찬양한다던가 이런 문제가 발생해버리게 되면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를 엄청나게 크게 몰고 옵니다. 그렇죠. 위험하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산업 자체가 한번 망가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적절한 규제 라인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가이드라인 속에서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떤 틀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가 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선이용 후 규제가 좀 성급한 접근이 아닌가 많이 성급하다고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챗 GPT 가장 큰 수혜를 볼 산업이 과연 뭘까요? 아무래도 누가 뭐래도 챗 GPT의 가장 큰 수혜를 볼 산업이라면 반도체 산업이겠죠. 네. 예, 챗 GPT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인공지능과는 다르게 이걸 구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 오픈 AI라고 챗 GPT를 만드는 기업에 지난 몇 달간 거의 1천억 달러 가까운 돈을 썼다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유지비가 1,000억대가 넘게 들어갑니다. 네네. 예, 그만큼 좀 강력한 컴퓨팅 성능이 필요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서버라던가 CPU라던가 램이라던가 이런 관련 장비들이 가장 일단 1차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 챗 GPT를 응용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지금 관련 서비스 산업들이 좀 있고 챗 GPT 기술을 가지고 자신들이 조금 더 이제 그 맛을 요리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쓸 수 있게 제공을 해주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런 기업들 중에서 조만간 좀 유니콘들이 많이 탄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걱정이 되는 건 챗 GPT가 뭔가 잘못된 정보를 입력할 가능성이 당연히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어떻게 배제를 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챗 GPT 같은 경우는 이제 입력은 워낙에 많은 이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따지면은 수백만 권의 책이 데이터로서 입력되어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끌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입력한다라기보다는 이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 더 큰 문제가 되고 있긴 한데요. 일단 일반적으로 챗 GPT에서는 한번 만들어진 답변을 사람이 이제 지도학습이라고 해가지고 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챗 GPT가 만들어내는 대답에 있어서 사람이 처음에 이거 괜찮아, 이거 나빠, 이거 괜찮아, 이거 나빠 하는 식으로 계속 평가를 내려가지고 성능을 개선시킨 다음에 내놓는 것이 지금 현재 이제 상업화된 챗 GPT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 이 잘못된 정보를 집어넣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잘못된 정보를 만들지 않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 부분들에 실질적으로 다른 오픈 AI가 아닌 한국에 있는 다른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회사들, 또 구글 같은 회사들이 기회가 좀 열려 있는 편이겠죠. 네. 이번에 챗 GPT-4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그 데이터가 2021년까지만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 때문에 잘못 질문한 것에 대해 예를 들어 일본의 대통령 에 대해서 물으면은 원래 일본은 대통령이 없잖아요. 총리가 있지. 네. 근데 예전 GPT 같은 경우는 일본의 대통령은 누구입니다. 라고 대답을 만들어내거든요. 네.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는 것에 좀 더 앞으로 좀 집중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람이 좀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많이 개입을 해야죠. 네, 이 로봇 조종
예. 뭐 챗봇을 이용해서 로봇을 조정하는 그런 의미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방법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챗GPT4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 인식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그 냉장고에 있는 사진을 딱 보여주면은 이걸 이미지를 인식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레시피를 뽑아준다던가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가능해졌다라고 합니다. 또는 너무 많은 예를 들어서 뭐 볼트가 수백만 개가 있다고 치면은 그 사진 찍은 다음에 챗GPT에 이거 몇 개야? 라고 물으면 이건 뭐 1000 몇 개입니다. 딱 대답을 해주거나 이런 식의 일이 가능한 건데 이런 테스트 중에 하나로서 지금 이제 챗GPT를 이용해가지고 로봇이나 드론을 움직이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로봇 저기에 있는 뭐 음식들을 집어가지고 나한테 갖다 줘.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네. 그것을 실행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챗GPT가 듣고 짜서 로봇한테 입력을 하는 겁니다. 네네. 기존의 로봇 같은 경우는 거의 정해진 동작을 수행하는 게 전부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을 자동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짜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로봇 전문가들은 이게 좀 굉장히 위험하다고. 실제 어떤 동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점점 더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는데 위험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체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챗봇을 이용한 투자. 당장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그러니까 챗GPT가 아니라 챗봇이다라고 얘기하면 모두들 많이 이미 쓰고 계실 겁니다. 저희 그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 로보 어드바이저를 이용해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앱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서도 쓰고 있는데 현재 쓰고 있는 로보 어드바이저의 한계라고 하면은 일단 저희들의 투자 성향을 체크하고 이 투자 성향 체크한 다음에 투자 성향에 맞게 간단한 좀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주는 좀 그런 역할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각 로봇 어드바이저마다 운영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과거의 데이터를 보지 이걸 통해서 미래를 미리 예측하는 이 시뮬레이션 쪽은 원래는 지금 많이 연구는 되고 있는데요. 그걸 일반인들한테까지 많이 공개하고 있지는 않죠. 이미 다 쓰고는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봤을 때 이 챗봇을 이 챗GPT를 투자에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정보를 얻고 요약하는데 좀 굉장히 많이 특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애플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알고 싶잖아요. 그전에는 애플 주가 전망 이렇게 검색을 하고 저희가 이것을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애플 주가 전망이 어떻게 돼? 라고 이런 챗GPT에 입력을 하게 되면 그래서 누구누구는 이렇게 좀 올라갈 거라고 하고 누구누구는 한 몇 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누구누구는 어떻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말 딱 정리해서 주고 더 필요한 질문이 있어서 하면은 바로 이제 알아볼 수 있게 추가로 또 정리를 해주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분간은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가 2021년까지밖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군요. 추가 정보를 제공해주는 뭐 빙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챗을 이용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어떻게 넣느냐가 사실 중요할 텐데요. 궁극적으로 이 챗GPT가 가고자 하는 길은 뭘까요? 아무래도 똑똑하고 능력 있는 비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쓰다 보면 정말로 좀 재밌다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삼성전자의 어떤 이익 흐름을 알고 싶다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얼만큼 이익을 냈어? 라고 하면 쫙 조사를 해줘요. 그걸 표로 만들어줘. 그러니까 이렇게 말만 하면 또 이렇게 엑셀에 들어갈 수 있는 표를 만들어서 바로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잘만 이용하면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 어떤 작업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미지도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 뭐 제 얼굴 사진 보여주면서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은 어떤 거야? 라고 바로 이제 얘기를 해준다던가.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상처를 보여주면 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좀 많이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효은 칼럼니스트와 함께 챗GPT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